오늘도 fancy해 매일매일 시끌벅적해 하루도 쉴 틈이 없어 왜 No way Having a cheap Monday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사실 나는 so very free lazy No way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건강하시죠? 뭐 조금 바뀐 게 표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좀 감회가 새로운 장소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4년 거진 4년 전에 홍대 앞 지하 녹음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여의도의 명소죠. 그 새로 생긴 더현대라는 큰 백화점의 지하 입구의 바로 옆에 있는 저희 특설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서 3프로 상담소를 처음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게스트 세 분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서울대 병원의 윤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시면서 막 박수를 막 치면서 형님 덕분에 이게 참 유튜브가 네. 보이는 라디오 같다고도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거 뭐 공중파 메인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인데 다른 거는 네. 카메라가 훨씬 많이 달려 있는. 카메라도 많고 밖에 이제 지금도 네, 많은 분들이 네, 여기를 네. 이제 쳐다보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 저기 뭐 말문이 막힙니다. 감격입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 네,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좀 쉬셨어요? 네, 아유, 잘 맨날 쉬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여기 오는데 네. 여기를 제가 이제 돌아다닐 일은 요즘엔 없는데 음. 한참 이제 예전에 여기서 이쪽 돌아다닐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오랜만에 다시 여기 좀 와봤는데 좀 감회가 새롭고요. 아무튼 또 축하드립니다. 이런 또 좋은데. 감사합니다. 만드셔서. 축하드릴 일이 아니라 네. 같이 하셔야 되니까. 네. 아무튼 그리고 지금 밖에 또 많이 보고 계시는 것 엄청 같아요. 많이 지금. 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네. 이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끔 네. 너무 방송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 손도 흔들고 뭐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뭐 네.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네.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만든 거니까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의 힐링싱어를 또 여러분께 소개해야죠. 최근에 슈퍼밴드 2가 화제 속에 막을 내렸는데 오늘은 슈퍼밴드 시즌 1에서 아주 독보적인 음색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보컬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밴드 더 로즈의 메인 보컬이자 싱어송라이터죠. 김우성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우성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면은 야, 저 사람 천상 연예인이다 그런 느낌이 있고 저 사람 연예인 맞죠?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 김우성님은 진짜 연예인. 비주얼부터. 그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잘 푹 쉬고 뭐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즌 1이 언제였었죠? 2019년 이제 7월쯤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그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어떤 노래였나요? 한 뭐 소절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여기 저는 마이크 그 이찬솔 씨랑 같이 부른 거 너무 좋았어요. 예, 그걸로 하시면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네. 고음주로. Just stop your crying. It's the sign of the 와우. times. Welcome to the final show. I hope you're wearing your best clothes. 네, 뭐 아 예.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때 아마 댓글이 네. 원곡보다 좋다고. 감사합니다. LA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지금도 LA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고 있고. 네. LA 말고 이제 다우슨옥스라는 데서 이제 제가 이제 예. 태어나서 거기서 있다가 네. 지금은 네 그쪽 근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저희 사연도 하나 좀 읽어주시고 노래도 두 곡 이제 불러주실 텐데 아마 우리 좋은 노래 들으시라고 밖에서 이렇게 네. 제법 많은 분들이 이제 창가를 이제
서 계신데 이런 댓글이 있으셨어요. 슈크림님이 주말에 힐링 영상으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경제 얘기부터 사회에 대한 얘기까지 주식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댓글 주셨고 박정희님은 3프로 상담소로 이번 주에도 힐링했습니다. 새로 옮긴 장소는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놀러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사연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 부탁을 좀 드릴까요? 김프로님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계기는 20년 3월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씩 샀을 때부터입니다. 당시 저는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주린이어서 주식 용어부터 하나씩 공부해 갔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저도 수익이 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로 공부해서 개별 주식에 10종목 이상 투자를 했지만 1, 2년 동안 수익성 결과를 보니 QQQ보다 못한 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김프로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젊기 때문에 QQQ에 투자하는 방법보다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제 10월 3일인데요. 키움증권에선 TQQQ가 미국 주식 보유 상위 3위입니다. 나름 TQQQ의 과거 주가를 가지고 백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TMF와 함께 반반 리밸런싱하면서 투자하면 제가 웃은 이유는 점점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변동성도 줄어들고 수익도 극대화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을 사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프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험하면 꼭 말려주세요. 비슷한 질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배 레버리징 이런 건데. QQQ, TQQQ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QQQ는 나스닥 ETF예요. 그러니까 네. 나스닥 지수에 네. 투자하는 ETF고, 뭐 우리 한국에도 이제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이제 ETF가 있는 우리는 것처럼 3배짜리는 없죠. 2배까지 있어요. 2배까지 있죠. 레버리지가 네. 있는데 미국은 네. 이제 3배도 허용이 돼서 3배인데 한마디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1%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네. 3% 수익이 나는 거고 어허. 반대로 1% 하락을 하면 마이너스 3% 손실을 보게 되는 좀 약간 이제 초고 위험 근데 상품이라고. 이제 여미사님께서 1%로 비율을 하셔서 3% 수익 나고 3% 손해 난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10% 손해 나면 30% 물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네. 30% 손해면 이게 90% 가는 거고요. 그렇죠. 굉장한 손실과 이제 이익을 어떻게 보면 좋을 땐 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 네.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제 요즘에 제가 뉴스도 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QQQ도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3배짜리 TQQQ ETF로 굉장히 많이 산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즘에 좀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고, 또 이제 TMF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TLT라고 있어요. 네. TLT가 이제 미국의 국채 그 장기 채권 있잖아요. 네. 그 가격을 그대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장기 채권 가격, 그러니까 금리랑 반대로 가는 거죠. 미국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비싸지고. 예, 반대로 이제 수익률은 좋아지고 예. 그런 건데, 이거는 TMF는 뭐냐면은 그걸 3배를 또 추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나스닥 3배 추정하는 TQQQ랑 거의 똑같아요. 상품만 다른 거죠. 어허. 이건 국채.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반 뭐 리밸런싱 하면 변동성도 줄어들고 수익도 극대화된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건지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저금리하에서는 되게 유리한 상품인 걸 알 수 있는 게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수록 성장주가 유리하니까. 그렇죠. 나스닥도 좋고 그럼 TQQ도 네. 올라가겠죠. 그리고 네. 금리가 낮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금리와 그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가니까,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 좋은 건데. 네, TMF도 급등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미국의 지금 갑자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위로 올라가죠. 시작을 해요. 예, 오늘 좀 그리고 오르더라고. 예,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예.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반반씩 투자했으면 2배 더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 반대편에 있는 자산을 좀 편입을 해가지고 네. 내가 여기서 손해 볼 수 있는 거 이쪽에서 약간 만회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상승 포지션, 하나는 일부를 좀 하락 포지션으로 베팅을 해놓으면 그렇죠. 지수가 하락을 해도 여기서 내가 좀 수익을 내는데, 이거는 둘 다 좀 비슷한 포지션이 돼버린 거예요. 같은 방향에다가 3배씩 예.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게
이건 굉장히 위험할 오,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나스닥이 좀 그 하락할 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의 또 국채 가격과 반대로 가는 상품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나 반대 포지션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둘 다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좀 변동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네. 잘 맞으면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반대 방향 타버리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그렇구나. 투자 방법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명하는 가운데 요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어서 네. 이런 재미를 위해서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뚠뚠이나 이런 데 나가서 그러잖아요. 재밌는 거 찾으려면 게임을 하시라고. 그게 뭐 짤로 돌아다니더라. 던전 앤 파이터를 하라고. 근데 그런 말씀을 정말 비유해서 드린 거지만 3배짜리, 4배짜리 뭐 이런 거는 꼭 하지 마시라기보다는 극히 위험하니까 만약에 정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산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단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시거든요. 아, 내 자산이 1억 있다 그러면 500만 원만 해봐. 근데 꼭 그럴 때 드세요. 많이. 그것도 수익률 개념으로 많이. 그러니까 500만 원 투자해서 10% 금방 나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 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 5천만 원 했어야 되네. 차라리 내 걸 다 질렀으면 이런 생각을 하셔서 더 늘리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잘 안 되실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재미로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굳이 하시려고 하시면 정말 극히 일부의 자산을 또 아주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만 하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저를 이제 특정하셔서 제가 강하게 좀 말씀드린 거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이분이 지금 굉장히 좋은 대학에 굉장히 유망한 학과에 그러시네요.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죠?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영재, 그죠? 들만 가는 그 코스웍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인생 상담을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런가 많아지시면 봐요. 우리 뇌에서 보상으로 네. 좀 센 자극을 원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감안해야 된다. 네, 다른 걸로 자극을 채우시는 게 네. 어떨까 싶고 뭐 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좀 이제 이런 주식 쪽 컬럼니스트 한 분이 요즘 히트작인 오징어 게임과 네. 좀 약간 이런 주식 투자를 비교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다 자기가 1등할 줄 안다. 음.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어도 그렇지만 뭐 확증 평양 뭐 여러 가지 용어 쓰죠.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네. 오히려 위기 관리도 안 되고 또 위험도 올 수 있는데요. 전 좋은 게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 망했는데 떨어졌는데 어떻게 나요? 이런 사연이 옛날엔 되게 많았는데요. 네. 좀 제일 정확하게 답 들을 수 있는 그 right person 내지는 그런 소스에 그 전에 말려달라고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안 하실 것 같아. 네,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저한테뿐만 아니라 네, 네. 진짜 정말 유혹을 끊으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신 거 아닌가, 그죠? 네. 근데 김우성님이 근데 주식을 이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주식을 좀 하세요, 우선. 많이는 아니고 네 저는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네. 저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부터. 네. 한국 주식, 미국 주식합니다. 미국 네. 주식? 네네. 미국 주식에서 퍼포먼스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다 뺀 상태인데요. 빼셨어요? 네, 심지어? 네, 다 언제 빼셨어요? 저 2월달에 뺐습니다. 올해. 네, 그래서 다 뺀 상태인데 네. 뭐 그때는 이제 시간도 좀 많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확장도 많이 된 시기여가지고 제가 이제 안에서 있으면서 좀 공부도 하면서 저도 매일 같이 보고 일어나서 그러면서 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바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한 종목에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네,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네네. 저는 네. 지금 미국 이더리 주식이죠? 네, 미국 주식인데 이거는 코인인데 괜찮을까요? 아, 네. 전 이더리움에만 넣고 아,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네네. 최근에 또 올랐죠. 좀 올랐습니다. 네. 주식은 아니네요. 아, 주식은 아니고 제가 메타버스 그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 네. 그렇군요. 다른 분이 얘기하면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데 우성님이 얘기하니까 메타버스 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관심이 가네. 네. 아닙니다. 하고 싶어지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약간 진짜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다. 진짜 주식 아닙니다. 상담을 김우성님이 여미사님이 노래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배우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성님께 첫 번째 힐링송을 좀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될 때 노래가 어떻게 되죠? 제목이? 이 노래는 Lazy라는 노래인데요. Lazy. 네, 귀차니즘. 뭐야? 뭐 약간의 귀찮고 노래. 게으르고 뭐 그런 게으르고 건가요? 네 제가 그런 그렇게 단어네. 쉬면서 좀 이 예전에 한 3년 전에 이 곡을 썼었어요. 네. 너무 바빴을 때 썼던 노래이고요. 그래서 좀 레이지 하고 싶다라고 음. 하면서 썼던 곡이 어떻게 해서 이번 올해 6월달에 발표가 되었고요. 네. 가끔은 근데 레이지해도 그러면서 된다. 보니까 티셔츠에 I do not sell my future.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와. 전 Diamond Hands 네, 저는 야, 진짜.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그 느낌하고 얘기가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성님이 첫 번째로 불러드리는 힐링송입니다. Lazy 박수로 청해 듣죠. 오늘도 fancy해 매일매일 시끌벅적해 하루도 쉴 틈이 없어 왜 No way, no way Having a cheap Monday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사실 나는 so very free Lazy No way, no way Lazy Okay, okay 귀찮아 quickie 밥 먹고 또 커피 왜 마셔 제발 나 집에 좀 가자 now Go away, go away 침대에 누운 채 혼자 동굴로 들어가 And I want you to know I'm lazy Go away, go away Lazy Okay, okay You could call me lazy all day Cause it's so amazing oh, yeah. You could call me crazy Oh please I'm so sick of shaving oh. All day, all day Lazy Okay, okay 시끄러운 네 목소리가 잠들었던 나를 깨우네 남의 인생에 신경 써줘서 wow Thank you, thank you 빛이 나는 밝은 city lights 너네들이 나를 띄우네 고맙다라는 말을 아낄게고 네, 감사합니다. 와. 형님 덕분에 야, 근데 여기서 하니까 완전 네. 와. 지난주에 대박. 나오셨던 노디시카님도 네. 굉장히 그 모더나. 와. 네. 두 분. 근데 두 분 여기서 같이 하니까 음. 진짜 음악을 느끼게 되네. 네. 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의 노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까 뭐 잠깐 하긴 했는데. 아, 네. 어쨌든 너무 요즘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레이지해도 괜찮다. 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너무 레이지해지고 싶었고 그 당시에 투어도 너무 많이 다녔었고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연히 쉬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네네. 평소에 그러니까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막 일을 열심히 그냥 몰입해서 그냥 다 몰아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방금 레이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도 중간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휴식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일을 안 끝내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 전자입니다. 전자 그냥 네, 다 무조건. 몰아서. 집중해서. 네, 집중해서 다 끝내고 또 무조건 끝내놔야 뭔가 일단 제가 끝내놓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네. 글쎄 저도 사실은 일 중독은 아닌데 저희 딸이 이제 형님 그게 그게 첫 번째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취직해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가면서 이제 저한테 편지를 써놓고 갔더라고. 아빠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 엄마하고 좀 좋은 시간 좀 가지고 그리고 같이 좀 놀러도 좀 오고 미국으로 놀러 좀 오고 뭐 그런 얘기를 썼는데 그게 평상시에는 그냥 뭐 하는 얘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왠지 이제 사회로 나가는 딸이 쓴 편지에 그게 있으니까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따님 들어가시는 회사가 너무 바쁜 회사에서 이 레이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난 회사잖아요. 그 유명한 회사도. 엄청나게 진짜요? 바쁜 모양이에요. 네. 네? A 모사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A 뭐 사면 뭐. 시애틀에 있는 A 모사. 네. 진짜.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만은 또 여러분들 충분히 또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는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방금 노래를 해주셨는데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네. 삼프로 방송을 비롯해서 총 3개의 증권 방송을 듣고 있는 68년생입니다.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소기업으로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사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코스닥 등록 시 저에게 배정된 주식의 7배를 신청하여 받아서 다음에 처분 일반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와우. 그 후 어떨 때는 손실을 어떨 때는 이익을 보았습니다. 2019년까지 총 결산을 하면 우리 사주를 제외하고 본전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금융주 중심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이 일시적이라도 10%에서 20% 조정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3프로에서 들었습니다. 테이퍼링 금리 상승은 금융주 주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금융주도 테이퍼링 금리 상승에 조정을 받게 되나요? 이 시기 투자는 어떤 형태의 투자를 권하시나요? 참고로 작년에는 4,7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했고 현재는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으셨는데 뭐 테이퍼링 하면 주가가 빠지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사실 네. 이제 실제로 보면 테이퍼링도 예전에 2013년도에 진짜 처음 이제 언급을 했을 때 그때 빠졌다가 미국 증시는 오히려 더 급등을 해버렸고 막상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도 미국 시장이 10개월 동안 랠리를 보였어요. 오히려 테이퍼링이 끝났을 때 이제 시장이 좀 빠졌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조정받던 폭을 다 회복을 해줬고 그래서 너무 그냥 전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뭐 이런 건 물론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지만 많은 분들이 그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투자를 되게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폭락을 할 거라는 그런 이제 선입관 때문에. 근데 실제로 아까 테이퍼링도 언급드렸지만 금리 상승은 더 무섭거든요. 근데 미국이 2015년도에 12월에 금리 상승을 이제 처음 시작한 걸로 아는데 3년간 미국 시장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3년 금리 인상 사이클에 나스닥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과는 정말 반대거든요. 금리 올리면 시장 안 좋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그 특히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막 테이퍼링 금리 상승에 이렇게 겁먹은 것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기업이 금리가 오르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아니면 1년, 5년 후에 좋아질 기업이면 올라가는 거고요. 사실은 단순하잖아요. 내일 당장 제로 금리가 가도 부실 기업은 그냥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항상 많은 분들이 앞에다가 이런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 있어도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이게 무서우니까 기다렸다 또 사다가 나중에 보면 또 많이 올라가서 놓치는 경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개인 투자하는데. 그래서 너무 그런 매크로 이슈, 그러니까 내가 뭐 아까 뭐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신 분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기업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그런 거에 그냥 연연하지 마시고 뭐 여기 저희 3프로에도 사실 그 특히 산업 애널리스트 분이 정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뭐 기업 산업들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걸 먼저 보시고 공부를 한 다음에 아 이 산업이 내일 당장 뭐 미국이 금리를 5% 올려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면 저는 그냥 투자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 매크로 이슈에 좀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현금 뭐 이렇게 현금 비중이라든가 언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주변에도 이렇게 돈 많이 버신 분들 이렇게 많이 뭐 인터뷰도 해보고 물어보면은 거의 공통된 대답이에요. 이게 책에 보면 그런 게 좀 나와 있잖아요. 항상 현금 비중 20% 확보해놔라. 그게 많은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분들은 다 현금 비중이 다 0%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건 이제 fully invested 돼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냥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란 얘기예요. 20%가 정답도 아니고 50%가 정답도 아니고 0%도 정답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김프로님께서 예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드머니를 모아라.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게 그 내가 만약에 1억 원이 있으면 그 1억에 2천만 원을 빼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1억 원을 뭐 100% 투자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내가 다른 쪽에서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시드머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또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럴 때 1년에 보통 2번 정도 오더라고요. 지수가 고점 대비 한 10%. 네. 그럴 때 시드머니를 한 번씩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현금 관리지 무조건 난 1억에서 20% 현금 빼놓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죠. 정답이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좀 고정관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 거 보면. 그래서 적절하게 스타일대로 저는 좀 해 나가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제 뭐 우리가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다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구획을 딱 정한다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치 투자라고 이제 바텀업으로 하는 투자가 있죠. 왜냐하면 그 회사의 주가와 그 회사의 내재 가치가 이렇게 할인돼서 거래되나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주식을 이제 모아가는 걸 이제 우리가 이른바 가치 투자라고 이제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현금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걸 왜 이자 1%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가치 투자하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fully invested 돼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경기 사이클이나 어떤 펀더멘탈 경제 펀더멘탈을 보면서 주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그래서 경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이른바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금 비중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어쩔 때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극단적이지만 근데 과연 어떤 게 정말 투자의 본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치 투자도 하지만 또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걸 보긴 하는데 제 한계는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 뭐 윤지호 센터장이 나오시거나 또 김영익 박사가 나오시거나 뭐 김한진 박사님 나오셔서 이런 조금 더 보수적인 시황관을 얘기하면 설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 주식을 보면 팔 게 없는 거야. 너무 잘하는 주식이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손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까지 투자를 안 하는 선에서 그냥 우리 염이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총 자산의 주식의 비율을 이렇게 조정하는 편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어떤 게 정답인지 또 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이 그렇게 막 또 주식을 마냥 또 위험에 대한 감각 없이 계속 사야 될 때인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다가 저점에 좀 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구간인데 그게 또 언제 또 내가 왜 현금 갖고 있었지 이렇게 되는 시기로 바뀔는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아 그렇죠. 우리가 비교를 안 하면 참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비교는 이제 본능이죠. 비교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성장을 위해서. 그게 이제 좀 넘어서면 이제 질투로 가는 거고 이제 질투까지 가면 거기에 이제 뭐 질투랑 비슷한 말이 이제 또 상대적 박탈감. 네 이런 데까지 가면은 사실 내 퍼포먼스도 떨어뜨리고 내 주관적 만족감도 떨어뜨리니까 사실 내 삶에도 부정적인데, 그러니까 좀 뭐 질투를 느끼고 배가 아픈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건 정상적인 거니까 뭐 그런 나를 너무 탓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감정 자체가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감정에 좀 주인이 되지 않게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첫 번째 사연도 그렇고 두 번째 사연은 사실은 뭐 저랑 나의 거의 같은 87학번 아니신가 싶은데 뭐 제가 이런 걸 약간 자랑형 사연이라고 행복하게 잘 투자도 하시면서 하고 계시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연이신데 사실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뭐 테이퍼링을 하는 기에 금융주 투자가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은행주라는 게 이제 예대 마진, 예금과 이자의 마진이 이제 이게 원천인데 금리가 1%대의 예대 마진과 3%대의 예대 마진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수혜 종목이라고 금리가 뜨면은 왜냐하면 이제 보험주는 이제 부채가 굉장히 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분에게 종신으로 주던가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고금리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낮아버리면 이제 그 운용 수익률이 안 나와서 이른바 역마진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험주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는데 보험주는 거꾸로. 근데 금리가 오르는 게 이제 하락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보험주, 은행주가 비교적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오르는 기에는 뭐 괜찮은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식 실물 투자는 어떤 걸 하셨었어요? 예전에 주식이요? 정리하시기 전에. 이제 저는 제가 잘 아는 것만 이제 주로 했는데요. MVIS라고 라이달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할 때 필요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요. 거기에 좀 오래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콜셀이라는 게임 그 온라인 이제 컴퓨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도 좀 오래 있었고요. 개별 종목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우리처럼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걸 하신 게 아니고. 애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만 이제 안전하게 몇 주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제가 좀 잘 아는 분야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수익 괜찮으셨죠?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 뭐 많은 돈을 투자한 건 아닌데 저도 그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에 이제 시민권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보면 이 뭐라 그러죠? 정부에서 돈 맞아요. 주잖아요. 체크 날라오잖아요. 날라오죠. 그런 걸로도 투자 많이 하셨나요? 그 날라올 때가 돼서 그 시기가 되면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왜냐면 사람들이 다 사버리기 때문에 그 돈을 다 한창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되게 핫했잖아요. 주식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플랫폼들도 너무 쉬워졌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은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부에서 받는 돈으로 몽땅 이제 주식에 넣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죠. 많아졌죠. 살짝 이렇게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뭐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넣고요. 저는 밥 먹었습니다 그걸로. 네. 비싼 밥. 아, 네. 뭐 다 한 번에 쓰진 않았고요. 점차 이렇게. 네.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요. 두 번째 노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네. 두 번째 노래는 아직 미발매 곡인데요. 여기 처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실 네. 제가 라디오에서 어제 그저께 한 번 했는데 아직 미발매 곡이고 아일랜드라는 곡입니다. 아일랜드? 네. 섬 아니면 섬 맞습니다. 섬. 네. 예. 섬이라는 노래인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네. 어떻게 보면 섬은 이렇게 밖에서 보면 너무 화려해 보이고 특히 만져지지 않은 섬들은 잔디나 뭐 이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너무 화려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 좀 이렇게 저밖에 없는 너무 외로워 보이는 벌판의 잔디뿐인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설명해봤습니다. 네네. 외로움. 외로움. 네. 자, 그러면 김우성님의 두 번째 힐링송 아일랜드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외로운 저 섬 하나 화려해 보이지만 안엔 아무도 없네. 벌판에 잔디뿐이네. What is fun and what is love? 나랑 거리가 멀어. 눈을 감아도 보여. 뻔하디 뻔한 island on ground feeling empty. 네가 없는 밤 난 또 cry like a baby. Island on ground feeling 20. 겁이 없던 너와 나 생각나 lately. Yeah. 사랑하고 싶은데 행복한 게 두려워. 영원한 건 없기에 똑같이 남겨질까봐. Do you love me? Do you not? Got me feeling insecure. Is this a game you call it love? Well, I don't understand. I land on ground feeling empty. 네가 없는 밤 난 또 cry like a baby. I land on ground feeling 20. 지나가버린 세월에 잠겨 daily.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었는데 네, 뭐 너무 이 짧은 것 이 같아요. 노래는 뭐 듣고 짧은 싶어도 노래입니다. 지금 네. 못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네. 레이지를 좀 계속 들어야겠다 해서 네. 유튜브에 했더니 조회수가 507만 원. 오. 아재들만 몰랐던 게 아닙니다. 많이 모릅니다 아직. 아직 많이 507만 몰라요. 원. 잘 듣겠습니다. 아, 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470만 회 아니에요? 이게 미국에서도 유명한 거 아니에요? 본인께 있으신 건가요? 우성이라는? 네,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제 회사를 만들어서 음. 운영하고 있어서 제 계정입니다. 그러시구나. 구독자가? 구독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많지 않아요. 한 40만, 30만, 많으시네요. 네. 가볍게 많지 않아요. 많지 한 40만. 아, 네. 아니 저는 구독자가 워낙 많으시길 1.5 밀리언 있으신 걸 보고 제가 이제 감히 어떻게 네, 우리 제가 업이 이거잖아요. 저희 첫 번째 사실 이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 모시는 가수분이세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저희 아카이브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기록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이제 두 번 노래를 하셨는데. 작가님께 연락을 받고 되게 생소했어요 사실. 네.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해야 하며 네. 어떤 느낌으로 내가 이걸 임해야 할까 사실 생소했는데 오늘 와서 확실히 느꼈고요. 너무 괜찮은 컨텐츠 같고 저도 노래를 부르면서 좀 힐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싱어송라이터 김우성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3프로 TV와 함께 하시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부는 여기서 막을 내리고 저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뵐 테니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